금요일에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발의한다는 내용. 뉴스가 나오자 아시아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 홍콩 증시는 폭락을 했다. 중국 위안화는 전고점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었다. 만약 위안화가 전고점들을 깨고 올라간다면 미중 무역 협의는 없던 일이 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합의의 기초가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는 중요치 않다. 중국이 왜 갑자기 홍콩 문제를 또 꺼냈을까? 중국은 어차피 미중 무역전쟁 이행에 관심이 없을 것 같다. 단지 트럼프 재선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협약을 했을 것이고 미국이 화웨이를 핵심으로 중국 죽이기를 계속할 수 있기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반격의 시작은 중국 위안화 디지털 화폐로 시작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 중 군사 플러스 달러에서 달러 죽이기를 할 것이다. 어차피 미국 연준이 달러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달러 패권은 자연적으로 약해질 것이며 위안화 디지털 화폐가 기축통화 틈을 비집고 들어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F-35가 날아다는 무력 전쟁이 아닌 기축통화 전쟁이 먼저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위안화와 달러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국 연준이 달러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화폐나 시스템이 있다면 쓰레기 달러를 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으며 무역의 결제 대금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다. 디지털 화폐의 파괴적 잠재력으로 인해 미국보다 더 큰 손해를 볼 나라는 없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5월 22일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새로운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엉중한 경고가 나왔다. 그 중에서 펌은근사의 미국 이자율 파생 상품 전략 책임자인 저 시거너와 미국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클 웨플로이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주로 미 달러화의 헤게모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제 기축 통화와 상품,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위한 교환 수단을 발행하는 것은 엄청난 이점을 전달합니다. 글로벌 달러 시스템에 더 깨지기 쉬운 고리들. 분석가들은 달러화가 조만간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무역 결제와 SWIFT 메시징 시스템을 포함하여 통화 지배력에 취약한 연계들 중 일부를 지적했다. SWIFT는 특히 이란 정권의 제재를 가하는 핵심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재무장관들이 국경을 초월한 지불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를 면제해 주려고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한 유럽 블록과의 긴장이 조성되었다. 일부는 SWIFT의 영업정지가 유럽 연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국가들이 SWIFT, 펌은근의 언급을 회피할 수 있다면 미국은 지정학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에 의존한다. 분석가들은 디지털 통화에 대해 주도권을 잡는 것이 미국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특히 미국을 위해 외환은행은 디지털 통화는 지정학적 위험 관리의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관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디지털 통화 구성 요소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달러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경을 초월한 지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국내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도록 설계된다면 세계 경제에 힘을 행사하기 위한 핵심 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온건한 투자가 될 것이다. 코인텔그래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의장 후보 주디 쉘턴의 견해와 비슷한 견해를 보도한 바 있다. 쉘턴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달러의 잠재력과 미국이 생각을 강요받고 있다고 믿는 선택권을 옹호해왔다.